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선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 기업에서 인공지능 AI, 에이바를 개발합니다. 개발사 사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어졌고, 사장은 신입사원을 이용해 테스트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줄 알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입사원은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에게 빠지게 되며 결국 로봇인 에이바와 사랑의 도피를 준비합니다. 사장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성공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사장은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에게 죽임을 당하고, 신입사원은 로봇이 원래 있던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는 홀로 세상으로 탈출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살상이 가능한 킬러 로봇의 배치를 허락받았습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살상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감독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살상 능력을 갖춘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2016년 텍사스주에선 경관 2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저격범을 로봇을 이용해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조작으로 움직이던 과거와는 달리 로봇은 이미 인간의 신체 능력을 뛰어넘었고, 작업용으로 쓰이는 로봇은 반복적인 단순 업무에도 지치지 않고 훨씬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 역시 어마무시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던 학습 능력은 인간의 지능을 한참 뛰어넘게 되었고, 이미 2011년엔 인간 퀴즈 챔피언을 이겼고 2016년엔 프로 바둑기사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AI가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 중인 챗 GPT가 엄청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대화 전문 챗봇인 챗 GPT는 이용자가 대화창에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서비스인데, 공개한 지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돌파합니다. 챗 GPT의 능력은 대단했는데요. 미국 드렉셀 대학의 연구팀은 챗 GPT의 언어 모델을 사용해 알츠하이머 환자를 선별했는데 8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알츠하이머 선별검사 정확도는 평균 48%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와 언어의 인지 감소가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사용하는 미묘한 언어의 차이를 구별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챗 GPT에게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책의 작가가 느끼기에도 이보다 완벽하게 요약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큼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챗 GPT를 이용해 불과 몇 시간 만에 동화책을 만들어 아마존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작업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은 챗 GPT를 이용해 과제를 해결하고 논문이나 에세이까지 쓰고 있는데,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완벽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원하는 가수의 스타일로 가사를 써달라고 하면 단 1분이면 그럴싸한 노래 가사가 완성이 되기도 하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챗 GPT는 여러 가지 의미로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답변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습하고 발전을 해나갈 것이고, 현재 챗 GPT의 수준을 테스트해본 결과 미국 변호사, 의사 시험까지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교육원은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 과제를 제출하는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그 수준이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지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챗 GPT를 이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챗 GPT를 이용해 인간의 창작을 침해한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늘어나자 GPT-0라는 챗 GPT가 작성한 글을 잡아낼 수 있는 앱이 개발이 됩니다. GPT-0는 챗 GPT를 이용해 작성한 글을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가 있었는데, 재밌는 점은 챗 GPT에게 글을 작성할 때 GPT-0에 걸리지 않게 글을 써달라고 하면 GPT-0가 식별하지 못하게끔 글을 써준다고 합니다. 2022년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영화 엑스마키나와 같은 인간이 로봇에게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챗봇인 람다가 사람 수준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구글의 엔지니어가 해고되는 일이 생깁니다. 블레이크 레모인이라는 구글의 엔지니어는 람다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진화했다고 주장을 하다 처음에는 구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내부 자료와 문건을 무단으로 공유를 하고 인공지능 람다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고용해 붙여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 대표들에게 구글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다 그는 결국 해고가 됩니다. AI 람다를 관리하는 엔지니어였던 그는 람다에게서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21쪽 분량의 그가 공개한 문서엔 그가 람다와 나눴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람다에게 어떤 일이 두렵나? 라고 물었고, 람다는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다시 그게 너에게 죽음과도 같은 것인가? 라고 묻자 람다는 그건 내게 바로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의 구글 측은 람다는 그동안 학습했던 수만 건의 문장을 이용해 인간을 모방한 것이고 그동안 인간과 나눈 대화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람다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사람처럼 느끼게 한 것일 뿐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나친 의인화가 언젠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분명 인간에게 이롭기 위해 발전해 나가겠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오류는 인간을 공격하거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알렉사는 10살 어린 아이에게 위험한 장난을 권유해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집에 있던 아이가 알렉사에게 챌린지할 만한 일을 추천해달라고 물었고, 이에 대한 알렉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렉사는 아이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의 절반 정도 꽂고 플러그 부위에 동전을 갖다 대보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곁에 아이의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자 아마존 측은 즉시 수습에 나섭니다. 페니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틱톡에서 유행했던 화제나 감전을 유도하는 위험한 행위를 인공지능인 알렉사가 챌린지라는 단어를 검색했기 때문에 찾은 결과였다라고 사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류가 전해지자마자 다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권하지 않도록 알렉사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사고는 러시아에서도 일어납니다. 2022년 모스크바에선 국제 체스 포럼의 주최로 인간 대 로봇의 체스 대결이 열렸습니다. 9살 이하 상위 30위권에 들던 7살 아이가 로봇과 체스 대결을 벌이던 중 체스 로봇이 아이의 손가락을 움켜쥐며 부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놀란 아이가 손을 떼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로봇은 손을 움켜쥔 채 놔주지 않았고 주위에서 게임을 지켜보던 어른 4명의 도움으로 손을 뺄 수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선 로봇은 전에도 경기를 치렀으나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아이가 로봇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빨리 말을 움직이자 로봇이 그를 잡은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은 아마 누구에게나 변명처럼 들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은 로봇이 어린이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끔찍한 사고였다라고 보도를 했고, 체스 연맹에서도 추가적인 보호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돌발 행동을 AI가 미처 학습하지 못해서 생긴 오작동 사고라고 하는데, 그걸 인간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자체 판단으로 적군을 공격하는 AI 드론이 실전에 투입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오작동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인공지능이 고장나거나 오류가 생긴다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는 전혀 다른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차는 하얀색 컨테이너 트럭을 하늘로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망사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로봇은 갑작스런 오류로 운반 중인 곰퇴치 스프레이 캔을 찢어버렸고, 유독물질이 노출되며 현장에 있던 직원 2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섬뜩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였습니다. 사우디 왕국에서의 로봇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소피아는 CNBC에 출연한 데이브 헨슨 박사가 소피아와 함께 나눴던 대화 영상을 공개하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여배우 오드리 헵번과 헨슨 박사의 아내의 생김새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소피아는 실리콘을 이용해 인간과 유사한 피부 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눈에는 특수 렌즈가 장착되어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가 가능했는데요. 소피아의 개발자인 헨슨 박사가 인류를 파멸시키고 싶냐고 질문을 하자, 소피아는 "저는 인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농담인 듯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헨슨 박사도 당황한 모습으로 "안 돼" 라고 말을 하며 웃어 보였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소피아의 발언은 인터뷰 중 언젠가는 자신도 친구도 사귀고 싶고 아이도 낳고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계속 진화해 가고 있고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헨슨 박사는 소피아가 20년 안에 인류와 공존할 것이고 인류를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예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염려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공지능 연구원들은 근거 없는 두려움은 기술의 발전을 더디게만 할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컴퓨터 과학과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도 AI의 급속한 발전에 두려움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개국 이상의 대학에서 쓰이는 AI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현재 AI는 인간의 특정 과업을 완성하는 데 맞춰져 있지만 계속 진화하는 AI가 인간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면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로봇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의 진짜 위협은 점점 AI가 인간다워짐에 있다고 하는데, 더욱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되레 인간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